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FC 서울하고 수원FC 경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리뷰를 안 했던 두 팀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팀을 할까 고민하다가 꽤 재밌게 본 경기라서 네,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경기는 서울이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링가드의 페널티킥 실축이 있어서 좀 아쉬웠을 서울 팬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경기 내용을 따지면 어느 정도 합당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목에 돈은 꽤 많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꽤 중요하다 할 수도 있는데 꽤 많이 중요하다 뭐 약간 말이 좀 이상하기도 한데 이렇게 좀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두 팀이 나름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황에서. 그래서 뭐 손FC가 저는 이번 경기를 통해 가지고 뭐 졌지만 이거 좀 김은중 감독님이 확실히 좀 색깔이 좀 있네 라는 느낌을 좀 가졌던 경기라서 전 되게 좋게 봤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두 팀이 이제 또 그 이번 시즌 어찌됐든 스플릿 A 파이널 A에 올라가는 게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저력을 보여준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수원 FC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파이널 A에 가서도 분명히 우승 경쟁이나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그 경쟁에서 어떤 키를 줄 수 있는 팀이고 또 조금 힘을 조금 더 쓴다 그러면 뭐 상위권은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3위, 4위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물론 승점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위에 있는 2, 3, 4위도 좀 이렇게 위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을 주는 경기였는데요. 그래서 좀 경기 리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써놨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스스로가 드렸는데 이렇게 돈 얘기를 써놓은 게 뭐냐면 저는 뭐 경기력은 경기 내용은 좀 뒤에서 리뷰를 드리기로 하고 이 두 팀의 어떤 경기 스타일이 달라지고 변화가 생기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지금 서울 팬들께서는 사랑에 맞이하는 이 야잔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뭐 그 유튜버를 하는 어떤 나름의 포지셔닝을 잡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맞은 얘기했던 거, 맞는 얘기했던 거만 맨날 맞았다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틀린 거는 다 이제 말씀 안 드리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어요. 이게 서울이 뒷문이 불안하니까 앞으로도 못 나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야잔이 오면서 굉장히 지금 수비가 안정적으로 갖춰진 상황이 됐잖아요. 사실 뭐 발도 빠르고 이 선수가 피지컬적으로도 좋고 볼도 잘 돌리고 드리블로 밀고 올라가는 것도 좋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후방이 안정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공격이나 허리 쪽에서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그죠? 맞지 않나요? 그게 있고 루카스 실바 이정도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들어와서 휘저어주고 혼자서 드리블로 어떤 슈팅까지 만들어가는 걸 해주고 있으니까 서울에 이제 그 공격 루트가 하나 늘어난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두 선수 다 여름 이적 시장에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막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꼭 딴 데는 몰라도 그 센터백 큰 놈을 하나 사와야 된다. 권한규 선수가 사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이즈 쪽에서 조금 작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떡대 좋은 선수들을 만났을 때 조금 약점 보이는 것 같다. 한 명 필요하다. 권한규 선수는 백업으로 쓰더라도 쓰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나와야지 계속 밀고 가기에는 좀 불안한 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딱 야전이 들어오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돈을 좀 썼습니다. 예, 그래서 취약 포지션, 본인들이 좀 생각했던 자리들을 잘 채워넣은 편이에요. 그게 지금 최근에 서울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전한테도 지고 대구한테도 막판에 얻어먹긴 했지만 그 경기들 그렇게 나쁜 경기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실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서울이 우승에 막 다가선 팀도 아니고 완성된 팀이라고 하기에는 뭐 1년 차니까 김기동 감독님이 1년 차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좋아지고 있는 단계다. 조금 부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반면에 수원FC 같은 경우는 여름 이적 시장에 좀 잃은 게 크죠. 예, 왜냐면 공격의 핵심인 이승우가 전북으로 가버렸고 수비의 핵심인 권경원이 나갔죠. 나갔고 좀 위험성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많이 됐죠. 손준호 선수 이슈가 되게 많이 이슈가 됐는데 문제가 그게 왜 영입했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뭐 맞다 그르다 생각하시는 거는 당연히 이제 네가 틀린 놈이야, 틀린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
좀 축구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다 그러면 어 손준호 선수 영입이 결론적으로는 이게 잘못된 영입이라는 게 드러나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 땡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손준호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손준호가 딱 허리에 들어왔을 때 지금 수원 FC가 안 그래도 앞하고 뒤쪽에서 잃을 수 있는 수비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얇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에 물고 오고 싶었을 유혹이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좀 동의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팀의 축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도움이 됐을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이게 이제 지금 수원 FC는 시민 구단이고 여러 가지 이제 공적인 임무를 또한 담당하고 있는 구단으로서 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였지만, 제가 축구적인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으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수원 FC가 큰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권경훈 선수 이제 그 영입할 때도 뭐 이제 어느 정도 오면 오퍼가 오면 보내준다 이런 아마 조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돈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선수 보강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경기력에 경기 내용에 조금 차이가 발생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가볼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전에 쓰러지셨던 관중분께서 잘 회복하셨겠죠? 아마.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이제 그분의 어떤 건강 상태를 당연히 체크한 거 너무 잘했고, 서울 구단에서 그런 것들을 잘 대응해 준 거는 되게 멋진 일입니다만, 그냥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그분이 이제 쓰러지시면서, 그 관중분께 쓰러지면서 사실 서울한테는 조금 흐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전반 초반에 막 맹폭을 퍼부으면서 수원FC를 몰아치고 있었는데 경기가 한 9분 정도 지연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이게 식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또 수원FC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뭐 그 경기 그 상황을 봤을 때 전반전에 이제 되게 뜨거웠을 때,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게 그 구단에서 그런 조치를 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그 관중분께서 막 쓰러지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힘들면 쓰러지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이제 축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서울이 이제 이경 전반전에 그러면 어떻게 맹폭을 퍼부었느냐,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변화의 어떤 흐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반전에 일류첸코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루카스를 넣으면서 지금 이제 좀 전술도 다르게 하고, 윌리안도 들어와 있고, 윌리안 좀 후반 초코로만 있었는데, 무슨 어떤 공격 전개가 4-4-2 같기도 하고 4-2-4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형태를 꾸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디테일을 가지고 가느냐,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거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일류첸코한테 휴식을 좀 부여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링가드한테도 좀 부여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되려나? 어찌됐든 뭐 강성진 선수가 또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만약 강성진이 이제 출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였냐면 뭐 수비할 때 4-4-2 많이 FC 서울이 4-4-2 서는 거는 많이 아시겠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윌리안이 오른쪽에 루카스 실바가 왼쪽에 있으면서 배치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상당히 유기적으로 공격이 잘 됐어요. 물론 수원 FC가 이제 3백을 서 있었는데, 여기서 잘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느끼기에 많이 잘 됐던 거는 위치 변화. 이게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게, 요즘에 이제 채널이라고 많이 얘기 다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저 말고도 다 전술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요즘에 일하나 바빠가 전술 관심이 없는데 요렇게 이제 이게 이 5개로 나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풀백이 여기 이 자리를 점유하고 있으면, 이쪽 자리에서 이쪽을 쓰고 싶어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윙포워드가 여기 서 있으면 낭비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나가고 싶은 길이 공간이 필요한데, 얘가 여기 서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돌아 나가서 여기까지 전진해야만 이 공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어떻게 움직임을 하라고 하는 거냐면, 지워볼까요? 얘가 이쪽 바깥쪽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차라리 얘가 일로 들어와서 얘를 이렇게 끌어당겨주면 얘가 움직이기 편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제가 보기에 강상우 선수랑 뭐 최준 선수가 꽤 측면까지 넓게 공격 전개할 때 넓게 섰는데, 이렇게 서서 넓게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얘가 일로 들어가는 거죠. 일로 빠져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은 투입되고,
그다음에 최준 선수가 이쪽에 배치가 되면서 혹은 이제 이 선수가 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혹은 이 선수가 빠질 수도 있고 이 선수가 채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런 움직임들이 잘 돼요. 그래서 최준한테 투입되면 이게 차라리 윌리안 쪽으로 전진하는 윌리안, 그냥 서서 받는 윌리안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 뒤에 쳐져가지고 여기다 연결해서 이쪽한테 그냥 물려있는 윌리안이 아니라 여기를 최준이 전진하면서 이 안쪽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막을 수밖에 없겠죠. 최준이 공을 높은 위치 잡으니까 혹은 뭐 이 선수를 끌어당겨 놓고 그 다음에 이 배후에서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윌리안 앞에 연결하는 뭐 광상호 쪽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루카스 실바 쪽에 이런 움직임들이 많았고 또 바꿔가지고 여기 투입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혔다. 약간 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것들이 여기서 이 선수가 이렇게 물려 있는데 여기 이렇게 거쳐서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럴 때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선수가 일루 잡을 테니까. 예, 왜냐면은 볼 잡은 걸로 견제를 해야 되니까 이 선수가 슬쩍 들어오거나 움직이면은 이 선수가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패스길이. 그러니까 이때 요렇게 패스길이 5번 여기 있는 측면 수비를 안 주고 일로 연결하는 건데 이렇게 되고 나면 최전방에 배치된 두 명이 조영욱하고 링가드였잖아요, 사실. 예, 위치를 바꿔도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이 제일 바깥쪽 채널, 제일 바깥쪽으로 움직여 주면서 이쪽에 들어가고 그럼 다시 이쪽에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쪽을 채워가면서 공간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측면부터 풀어가는 형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잘 보시면 그 계속 대각선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들 때문에 전반 초반에 어마무시하게 찬스를 많이 잡았어요. 조용욱 선수의 왼발 슈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측면에서 또 조용히 빠져들어간 장면이 있었고요. 뭐 어, 링가드 슈팅 때린 장면이었나 그것도. 조용 선수 들어가서 크로스 루카스 실바 보고 올렸는데 그 잘리면서 강상우 선수 슈팅 때린 것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루카스 실바가 빠져들어가면서 그 루카스 실바 빠져들어갔던 장면은 약간 이런 거였죠. 음. 이쪽 그때는 보면 중앙 쪽에 다 모여 있어요, 사실.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쪽에서 이 링가드가 공 잡으면 중앙 좁혀질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를 지금 틀어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중앙 쪽으로 틀어 막히는데 이제 여기서 루카스 실바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중앙 쪽에 모아놓고 이 중앙 쪽에 이 선수들이 모여 있으니 공격수들이 끌어당겨놓고 이쪽이 이제 오히려 대각선으로 안쪽 채널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형태들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게 중앙 측면으로 나가고 중앙으로 들어오고. 근데 그게 단순하게 받겠다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침투해 가면서 옵사이드 라인을 깨트려 가면서 침투해 가는 것들을 잘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 미드필더들이 예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좋아진 게 그 기성용 선수 이제 경기 안 될 때 서울 그 볼 안 돌 때 기성용 선수 계속 바깥에 나가가지고 공 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이게 없어졌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라볼피아나를 이제 최근에 뭐 이승모 선수나 류재문 선수가 나와주기는 하지만 막 깊이 내려가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여기 있다가 조금 넓어지면 예를 들어서 볼 돌리다 넓어지면 이게 여기서 그냥 야잔히 치고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이걸 전방적으로 깔끔하게 연결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위치 변화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U자 빌드업이 아주 심하지 않아졌어요.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저는 야잔히 최근에 공 들고 전진해 주는 거 그게 되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때문에 앞에 쪽에 힘을 충분히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전술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당연히 공격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드리블도 할 수 있고 1대1로 침투하는 걸 좋아하는 루카스 실바라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또 이런 공격도 가능한 거겠죠. 파괴적으로. 그래서 전반 초반에는 어떤 지금까지 좀 제가 일루첸코 있는 시절에 FC 서울 경기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느낌하고 좀 다른 어떤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하고 속도감이 있는 공격 전개를 펼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의 어떤 그 이야기의 일관성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어찌됐든 선수 영입이 잘 되면서 이런 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물론 후반전에는 이게 뭐 득점이 안 나왔죠, 사실은. 전반전에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일류첸코가 들어온 상황에서 일류첸코를 이제 갖다 놓고 축으로 그래서 일류첸코가 뭐 받아주기도 하고 저주기도 하고 해서 아까는 좀 침투하는 방식으로 공격했다 그러면 이제는 일류첸코가 딱 등져놓고 끌어당겨놓고 이제 주변에서 움직이는 형태들
이 바깥에서 움직이는 형태들을 좀 쓸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것도 뭐 서울이 잘하던 전개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득점은 또 저기서 나왔죠. 세트피스에서 나왔고, 뭐 페널티킥 얻어내는 장면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전진 패스에서 링가드가 넘겨준 것도 되게 좋았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변화를 줄 수 있게 된 건 돈을 좀 썼다. 그게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상당히 경기력이, 제가 리뷰 안 드리겠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 말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승패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경기력에 있어서는 야 오늘 진짜 박았다, 진짜 경기력 진짜 꼬라 박았다, 이렇게 말할 경기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번 겨울 지나면서 또 색깔이 더 진해질 거고 선수가 영입되면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뭐 흐름도 좋고요.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이제 수원 FC는 제가 아까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근데 지금 많이 외로워 보이긴 해요. 수비가 좀 버거워 보여요. 일단 왜냐면 권경원 선수도 이제 제가 듣기로도 수비주를 매우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전체적으로 본인도 잘하지만 수비를 전반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실수가 적은 선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좋은 수비수의 조건인데, 이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지금 최규백, 뭐 김태한, 잭슨 이렇게 지금 이제 세 명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비적으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실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승우 선수가 빠진 자리가 좀 커 보여요. 저는 또 커 보여요. 왜냐면 이번 경기에서도 분명히 정승원도 열심히 하고 윤빛가람도 당연히, 윤빛가람 선수도 이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답게 공격적으로 뭔가 위협적인 걸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해결사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좀 빠진 느낌이 들죠. 그게 이제 여지까지 이승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안데르손이 공격에서 아무래도 가장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안데르손이 고군분투하는 건 알겠는데, 예전에는 이승우랑 같이 나오면 두 선수가 약간 뭔가 특별한 시너지를 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상대방이 느끼기에도 좀 1대1에서 까다로운 선수가 두 명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안데르손 한 명이니까 아무래도 수비가 그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비를 분산시켜주던 이승우가 사라진 게 수원 FC한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이번 경기에서 만베르손, 그다음에 정승원, 그다음에 그 중원 구성이 노경호, 윤빛가람, 한 명 누구였죠? 제 생각이 안 나네. 하드워커가 나왔잖아요. 누구였지? 이거 잠시만요. 궁금하니까 보고 와야겠다. 누구였더라? 아니, 제가 혹시 이런 거 사실은 말씀드리다가 까먹을까봐 한 번씩 가가지고 하이라이트 보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보고 와야 되겠다. 봅시다. 이재원 선수 나왔죠. 이재원 선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정승원이라던가 노경호라던가 뭐 이재원이라던가 이렇게 많이 뛰는 선수들을 조합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수원이 공격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많이 뛰는 축구를 써가지고 어떻게 좀 변수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기 후 인터뷰 보니까 김은중 감독님이 너무 지금 이제 힘이 많이 딸리고 지금 그 힘이 떨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수원 FC가 예전에 이제 뭐 안데르손하고 이승우 조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대가 조금 수비적으로 나오더라도 개인 기량으로 좀 해결해 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정승원 선수가 워낙 많이 뛰고 또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많이 쓰는 걸 잘해주는 선수잖아요. 공간을 계속 침투해주면서 이제 흔들어 놓는 걸 잘하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이승우랑 안데르손이 한 막씩 해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한 축이 빠지면서 힘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라인을 높이면서 이 허리 쪽 여기서 지금 뭔가 만들어서 쇼카운터 치는 형태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한번 돌려보시면 대체로 많이 이 수원 FC가 힘을 발휘했던 장면들은
뛰는 양에서 압도하면서 상대를 잘 공략해서 끊어낸 다음에 역습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게 안데르손의 그 잔디 때문에 공이 튀어가지고 몸 마무리 못했던 장면은 좀 깊은 위치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역습이었고, 뭐 그 전반전 중반 이후에 왔던 몇 차례 찬스들은 대체로 여기 있는 선수들, 중원에서 끊어낸 것들이 많았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돋보였던 게 이제 박철우 선수였죠. 굉장히 이제 뛰는 양으로 압도하면서 여기 한 명 늘려주고 수비할 때 한 명 늘려주는 가장 이제 고생하면서 눈에 띄었던 선수인데, 이걸 해주니까 결국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축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지금 수원FC 구성상으로는 굉장히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선수 구성에 맞게 나름대로 잘 경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좀 특별한 선수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득점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지동원 선수, 안병준 선수 이제 공격수가 두 명 이제 벤치에 대기를 했었고, 이 선수들이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지동원 선수가 굉장히 부지런한 선수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어 가끔 가다가 좀 쉬운 거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작고 빠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전방 압박하기에는 조금 약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 안데르손을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또 지동원 선수한테 발밑에 들어가면은 뭐 지켜줄 수는 있지만, 혼자 해결하고 막 드리블해서 가는 것들은 분명히 안데르손 장점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안병준 선수는 아직은 그 출전 시간이 좀 들쭉날쭉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폼이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원FC에서는 이 당장, 지금 당장, 오늘 당장 경기를 한다 그러면 해결해 줄 만한 선수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김은중 감독님이 나름대로는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언제 좀 팀이 안정화되고 새로운 어떤 밸런스를 잡아가서 그걸 정답을, 나름의 해답을 내놓느냐, 이게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이승우를 팔고 공경원이 해외로 나가면서 빠진 자리를 비슷한 선수들을 찾아서 영입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텐데, 물론 이제 그런 핵심 선수가 나가면 그게 이제 힘들죠. 그 자리를 채우는 게 힘든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돈이 있었으면 조금 더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한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 축구가 단순하게 이제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 그다음에 뭐 감독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때로는 경기장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다음에 이제 구단 프런트 영입을 담당해 주신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때로는 돈을 물주가 되시는 우리 구단주 선생님들이 또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 아닌가, 성적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우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나름대로 두 팀 다 본인의 색깔을 잘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이널 A 가서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느끼기에 파이널 A에 간 팀 중에 허투루 축구하는 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우승 경쟁이 될 것 같고, 순위 싸움도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팀 다 끝까지 이 나름대로 감독님들이 좋은 축구하고 계시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더 시즌 마무리가 즐겁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도 자러 가려고 하는데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이 다가오니까 여름이 안 끝나나 했는데 끝나네요. 끝나고 좀 추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축구도 즐겁게 즐기시고, 저는 또 다음에 K리그 경기 있으면 보고 리뷰 하나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